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여객사업, 화물사업, 항공우주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여객사업이 55.6%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월봉으로 차트 보시게 되면 일정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려가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이런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업황에 따라서 사이클을 그리는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절대적으로 장기 투자나 초장기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중기적으로 웬만하면 1년 안쪽으로 구간 잡고서 수익을 내셔야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해서 얻을 게 없는 기업이고 업황을 너무 많이 타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질병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같이 질병, 그리고 뭐 운임비, 그리고 뭐 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업황이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일 때 이제 업황이 개선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구간 잡고서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투자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일봉으로 돌아가서 최근의 추세를 다시 보시게 되면, 자, 굉장히 오랫동안 좀 하락세가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드셨던 구간이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나 싶었지만 조금 떨어지고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구간이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과거에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다 물려 계시는 구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평단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이제 포지션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만 기관만 포지션에 변경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도세로 좀 전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최근에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기관의 움직임이 되겠고요. 개인과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는 없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 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자릿수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공매도에 타겟이 됐던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매도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에 따라서 대차 잔고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 800만 대에서 지금 600만 대까지 내려왔고, 자, 차트로 보시면 좀 더 명확하죠.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이후로는 자,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내림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는 뭐 지금 일단 당장은 걱정할 건 없어 보이고요.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13조, 12조, 7조 계속해서 떨어지죠. 그래서 코로나가 발발한 시점에 크게 한번 눌렸고, 이후로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좋아 보이죠. 9조, 자, 7조대에서 9조, 14조, 올해는 15조 4천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코로나 시점을 이제 바닥으로 해서 다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올해 조금 눌리긴 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우상향하다가 올해 조금 눌립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좀 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확인해 보시면요. 700, 870, 660 과거에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280, 요때 한번 레벨이 크게 다운이 됐고, 210, 190 점차적으로 소폭 내려가고 있는 최근의 추세입니다. 여전히 뭐 높은 건 맞아요. 200 근처기 때문에 높은 비율은 맞는데, 그래도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또 내려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당장에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내려갈 필요는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시면요. 이제 과거 순이익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죠, 쭉. 그래서 이때는 계속 마이너스였고, 자, 재작년에 이제 크게 개선이 됐죠. 11, 그리고 21, 12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히 좋았고, 올해와 재작년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ROE 모습 되겠고, 수익성 괜찮습니다. 이어서 주당 순이익 보시면 마찬가지 이제 실적과 비슷한 흐름이에요. 자, 한번 크게 눌렸다가 우상향, 그리고 다시 올해 좀 눌리는 모습. 자, 그리고 동사 배당금은 올해 667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좀 줄다 보니까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온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대, 그리고 올해는 667원,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2.78% 나옵니다. 그래서 2% 후반대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7.56배, PBR은 0.9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상황은 약간의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살짝 싸다,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인데요. 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6%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요. 엔데믹에 따른 여객 수요 증가를 고려해서 전분기 대비 공급을 20%가량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거리 노선을 강화한 것이 매출 상승으로 곧 이어졌고요. 영업이익이 줄었던 이유는요. 이 여객 수요 증가로 인해서 항공기 가동을 확대하다 보니까 공항 그리고 운항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업이익을 좀 많이 차지했어요. 자, 이어서 여객 매출 먼저 보시면요. 154%, 그러니까 2배 넘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2조 2천억 원 정도 집계가 됐고, 엔데믹에 따른 여객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지난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공급을 20% 늘린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 2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도 14% 이상 증가를 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객 매출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반토막 난 게 이제 화물 부문이에요. 화물 부문을 보시면 자, 2분기에 화물 부분 매출 보시면 여객기 하부 화물칸 공급이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공 화물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운임비가 약 10% 하락한 좀 아쉬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너무 나쁘게 보지는 말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화물 부분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이렇게 이제 상반기는 좀 안 좋은 건 맞는데 이제 앞으로 갈수록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일단 2분기만 봤을 때도 화물 단가가 나쁘지 않아요. 이제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 342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468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저히 높은 상황이고 적재율 하락 부분만 이제 좀 개선이 된다면 하반기에는 화물 사업에서도 이제 매출이 상반기 대비 크게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대한항공은 3분기 수요 집중 노선에 전략적으로 공급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 수송량 증가에 따른 운임비, 마진 등을 고려했을 때 개별 기준 연간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고요. 자, 마지막 내용인데 이제 동사는 장거리 여객 수요의 강세로 비수기 계절성마저 이기고 2분기 실적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여름방학 및 휴가철이 있는 이 3분기에는 운임과 여객수 모두 개선세를 보이면서 시장 기대치를 20%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훨씬 더 주가는 좀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안전해 보이고, 일단 뭐 더 이상 크게 나빠질 건 없어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바닥 구간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4분기 이제 개선세를 보고서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또 여전히 살짝의 저평가 구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조금 더 뭐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하락을 좀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더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저평가 구간에서 들어간다면 수익 메리트는 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신규 진입은 일단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고, 이제 보유 중인 분들 목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이제 제가 보는 구간은 안전하게 좀 볼 수 있는 구간은 29,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29,000원. 뭐 증권사들 지금 목표 주가 올리면서 뭐 3만원 초반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좀 볼 수 있는 구간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9,000원 보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보는 종목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딱 29,000원 보면은 뭐 더 이상 뭐 업황이 막 좋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오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리신 분들 대응 방법은요. 자, 일단 물 타셔야 돼요. 물 안 타셨다면 자, 평단 관리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물 타기 좋은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자, 목표 주가 위에 계신 분들 있죠. 29,000원 위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물 타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29,000원 근처에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보유하셔도 되고, 비중이 얼마 크지 않다면 살짝 정도 한 번 물 타서 뭐 한 26,000원, 7,000원 정도 맞춰주시면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아니면 추가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각자 판단에 맡기겠고, 중요한 건 29,000원. 자, 이 위에 계신 분들 평단이 그런 분들은 반드시 물 타셔야 돼 지금. 그래서 29,000원 밑으로 반드시 좀 빼주시고 향후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정리하시던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주말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 시장도 좀 좋은 흐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다음 주도 화이팅 해주시고 오늘도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